안녕하세요. 자, 복수 문제 하나 할 건데, 계약법입니다. 계약법 복수 문제. 우리 저번 주에 나눠드렸던 프린트 자료실에 올라가 있는데, 1번부터 해가지고 10번까지 계약 전체적인 총론 부분이에요.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볼 건데, 문제는 나눠줘도 해설을 안 해놔서 제가 해설을 좀 하려고 합니다. 자, 1번에 보면 청약과 승낙입니다. 청약과 승낙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되어 있는데 1번에 보면 격지자 간의 청약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격지자 간의 청약은 이를 자유롭게 철회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청약 자체가 청약이 도달이 돼 버렸어요. 도달이 되면 철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철회할 수가 없다. 이게 원칙이죠. 다만 청약 자체가 도달이 됐다 하더라도 유보가 되어 있거나 그 다음에 상대방의 동의가 있으면 가능하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 청약은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예요.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이기 때문에 청약을 할 때는 상대방이 특정되어야 된다. X가 된 건데 여기는 X고, 청약은 특정인에게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불특정인에게도 할 수 있는 거죠. 특정인, 불특정 상관없습니다. 세 번째, 청약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에 도달하기 전에 돌아가셨어요. 아니면 여기다가 행위다, 행위. 능력을 상실했다 하더라도 당연히 그 청약은 효력이 상실되는 게 아니라 그대로 유효이다라고 가시면 돼요. 그래서 청약자가 사망하거나 행위 능력을 상실했다 하더라도 유효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외워야 되는 거죠. 격지자 간의 승낙은 도달주의가 아니라 발신주의가 되는 거죠. 발신주의 이렇게 고쳐놓고요. 옆에다가 격청도를 하나 써 놓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격지자 간의 승낙은 도달주의다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시면 돼요. 그래서 격승발, 격청도 이렇게 두 가지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5번에 승낙기간을 정하여 이렇게 돼 있거든요. 승낙기간을 정하여 청약을 하였으나 청약자가 승낙의 통지를 그 기간 내에 받지 못했다. 받지 못했다면 당연히 그 청약은 효력을 상실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5번은 옳은 지문이 되는데 만약에 승낙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가 있고 승낙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는 경우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승낙 기간이 정해져 있다면 당연히 그 기간 내에 해야 되죠. 그 기간 내에 도달이 되어야 되는 거고요. 승낙기간이 정해지지 않았다 그러면 이건 상당기간입니다. 상당기간 내에 도달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승낙기간이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요 기간 내입니다. 요 기간 내에서는 철회가 돼야 안 돼요. 철회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승낙기간이 정해지지 않았다 그러면 상당 기간 내에는 철회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간이 정해져 있으면 기간 내에, 기간이 없으면 상당 기간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자, 2번 한번 봐볼까요? 청약과 승낙에 관한 설명 중 역시 틀린 거. 자, 청약과 승낙의 주관적 동그라미, 객관적 합치에 의해서 계약이 성립된다. 주관적이다 그러면 다른 말로 바꾸면 상대방이 일치가 되어야 되고요. 객관적이다 그러면 계약 내용이죠. 내용. 내용이 일치가 되어야 계약이 성립될 수가 있고, 만약에 주관적, 객관적 합치해서 하나라도 그렇죠. 흠결이 있다면 계약은 불성립이 돼요. 불성립이 된다면 차고의 문제를 논할 수는 없습니다. 성립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두 번째, 승낙기간을 정한 계약의 청약입니다. 승낙기간이 정해져 있다 그랬죠. 그럼 청약자가 그 기간 내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도달하지 않았다. 도달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그 효력을 잃습니다.
청약은 효력을 잃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세 번째는 우리가 기출된 지문인데 그냥 쭉 봐도 모르겠어요. 계약의 본질적 내용 이게 뭔지 모르는데 얘는 보여요. 불합이라는 거. 무의식적 불합인데 불합이에요. 일단 불합이라는 것은 계약이 성립이 됐습니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럼 취소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말도 안 되죠. 계약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았다면 취소의 의미가 없습니다. 취소가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가 틀린 지문이고, 그 다음에 청약이 불특정 다수인이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불특정 다수인에 대해서도 청약이 가능하다. 맞죠? 청약은 특정, 불특정, 승낙은 특정인에게만 됩니다. 자, 5번에 격지자 간의 계약에서 청약은요, 격청도네요. 격지자 간의 청약은 상대방에게 도달할 때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그다음에 청, 도 이렇게 정리해 놓으시면 돼요. 그래서 정답은 뭐 세 번째가 되는데 세 번째는 기출 문제입니다. 그냥 불합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불합이 그러면 불성립이기 때문에 착오의 문제, 착오도 나올 수가 없습니다. 취소도 당연히 안 나오는 거고 그렇게 정리하면 되네요. 자, 세 번째 문제 한번 봐볼까요? 계약 성립에 관한 설명 중 역시 틀린 겁니다. 1번에 청약은 그에 대한 승낙만 있으면 계약이 성립되는 구체적이고 확정적 의사표시이다라고 되어 있죠. 자, 아파트 분양 광고입니다. 아파트 분양 광고는 청약의 유인의 성질을 갖습니다. 청약의 유인이다라고 되어 있고 반드시 이 분양 광고에 표시된 그 분양 광고 내용이 있잖아요. 분양 광고라고 그래요. 분양 광고 이 내용은 나중에 계약이 체결돼 버리잖아요. 계약이 체결되면 계약 내용이에요. 계약 내용이 될 수 있다는 게 우리 판례 내용입니다. 그래서 분양 광고 내용은 계약이 체결되면 그 내용대로 계약 내용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건 좀 조심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고, 세 번째는 동일한 내용, 이게 키워드예요. 동일한 내용 상호 교차됐다 이렇게요. 그럼 이걸 우리가 교차 청약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럼 교차 청약은 양청약이에요. 양청약이 상대방에게 여기가 발송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도달해야 되죠. 양청약이 도달할 때 계약이 성립돼요. 그래서 세 번째가 잘못된 건데 만약에 양청약이 안 나오고 여기가 나중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나중 청약이 도달할 때 이렇게 나오면 이건 옳은 지문이죠. 이렇게 같이 정리해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청약이 들어가면 무조건 발신은 없어요. 무조건 도달해야 됩니다. 세 번째가 잘못됐습니다. 자, 승낙자가 청약에 대해서 조건을 붙이거나 변경을 가했습니다. 조건 변경을 가해버리면 기존 청약을 거절함과 동시에 뭐가 된다? 새로운 청약이 돼요. 그럼 새로운 청약이 됐으니까 여기다가 기존 청약자가 뭐 하면 승낙을 하면 계약은 성립이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셔야 돼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승낙자가 청약에 대해서 조건을 붙이거나 변경을 가하면 어떠한 경우도 계약은 성립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나온 시험 지문이 있었어요. 이건 틀린 지문이에요. 그래서 기존에 청약자가 승낙을 하면 계약은 성립될 수 있거든요. 이렇게 정리하면 되고 5번에 청약자가 미리 정한 기간 내에 요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너 5월 31일까지 승낙서가 도달되지 아니하더라도 계약은 하는 걸로 알겠습니다라고 덧붙여서 청약을 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을 구속한다 안 한다? 구속하지 않아요. 즉 이걸 우리가 회답에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회답에 의무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나 청약의 구속력이라고 하죠.
청약에 구속력이 있어요, 없어요? 구속력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는데 청약과 승낙은 100% 시험에 배정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든 나올 수 있는 지문들입니다. 꼭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자, 네 번째 동시행 항변권 넘어왔네요. 동시이행 항변권이에요. 자, 동시이행 항변권은 반드시 전제 조건이 뭐라고 했어요? 쌍무계약을 전제로 하죠.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편무라고 하는 거 있죠. 편무계약인 증여라든지 그 다음에 사용대차, 사용대차에서는 나오지 않는 단어들입니다. 이렇게. 자, 1번 뭐가 있냐면 무효가 보이는데 무효. 그래서 우리가 동시행관계 있는 거 동시행관계 없는 거 할 때에 무효가 보이거나 취소가 보이거나 계약이 해제됐어요 이런 단어가 보이거든요. 무효, 취소, 해제는 무조건 동시행관계가 있어요. 동시행관계가 있다. 이렇게 정리해 놓으시면 됩니다. 자, 2번은 엄청 중요한 판례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 일방의 책임 있는 사유로 채무가 이행 불능이 됐다. 불능이 돼서 뭘로 바뀌었어요? 손해배상으로 바뀌었다 하더라도 라고 나오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갑이라는 사람이 예를 들면 토지가 있었고 을이 집이 있었다. 교환계약을 했다고 할까요? 교환계약을 했는데 갑의 채무가 소실되면서 예를 들면 손해 배상으로 바뀔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 그러면 이 을이라는 사람은 계약 내용대로 집을 너 가져가라. 그 대신 손해배상은 나를 주라 할 수 있거든요. 그럼 당연히 여전히 뭘로 바뀌었다 하더라도 이행불능이 돼서 손해배상 채무로 바뀌었다 하더라도 여전히 동시행관계 있어요, 없어요? 있다 그래야 돼. 요 판례니까 요걸 꼭 기억하는데 이때 판례는 뭘로 찾아라 그랬냐면 이행불능이 돼서 손해배상으로 바뀌더라도 요걸로 꼭 찾으라 그랬어요. 요걸로 꼭 찾아 놔야 됩니다. 이 판례는 꼭 외워 놔야 돼요. 자, 세 번째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 제공이 없는 한 이행기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너도 이행하지 않고 나도 이행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지체 책임을 진다 안 진다? 지지 않는다. 그래서 동시항변권에서 가장 큰 효과는 지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거. 이게 가장 큰 효과가 됩니다. 자, 네 번째 상대방이 채무 내용에 쫓는 이행을 제공했네요. 제공했네. 그럼 상대방이 제공을 했으면 나도 제공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죠. 이때는 동시이행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는 거예요. 동시이행항변권은 자, 상대방이 이행을 안 하니까 나도 못 주겠다. 나도 이행하지 않겠다라는 게 동시항변권이거든요. 근데 지금 상대방이 뭐 했다는 거야? 이행을 했어요. 그럼 나는 이행해야 돼, 안 해야 돼? 나도 이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 동시항변권이 나올 수가 없다고. 그래서 여기 보면 상대방이 이행을 제공했대잖아요. 그럼 동시항변권은 소멸이 되는 겁니다. 없어진다고. 자, 5번에 선이행 의무예요. 선이행 의무를 지고 있는 사람은 동시항변권이 나올 수 없거든요. 근데 선이행 의무를 부담하는 당사자 일방은 자,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 여기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불안의 항변이라고 하거든요. 불안의 항변권을 있으면 동시를 주장할 수 있어요.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동시이행 항변권에서는 요 선이행 의무자는 원칙은 동시항변권이 있다 없다? 없어. 근데 예외적으로 질질 끌다가 불안하면 항변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질질 끌다가 날짜가 같아지거나 또는 불안한 게 뭐예요?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다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동시를 주장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는데 전혀 버릴 게 없습니다. 모두 알고 가셔야 됩니다. 자, 5번 참 재밌는 시험 기출문제였는데 이게 동상명권이 인정되지 않는 계약을 좀 찾아내라고 했거든요. 이게 무상이야. 왜 그러냐면 얘들 가만히 보니까 전부 다 뭐냐면 쌍무예요. 쌍무이기 때문에 동상명권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얘는 무상이란 말이에요. 소비대차는 뭔지 모르겠어요. 몰라도 상관없어요. 소비대차 이게 뭐냐면 대출이에요. 대출. 친구한테 돈을 빌렸어요. 그랬더니 무이자로 준다는 거야. 무이자. 근데 은행에서 돈 빌렸어요. 그럼 이자부 아닐까요? 이자부. 그럼 여기는 무상 뭐가 돼? 무상 소비대차가 되는 거고 여기는 뭐가 돼요? 유상이죠. 유상. 유상 소비대차가 되죠. 그럼 여기는 무상이니까 동시가 나와요? 안 나와? 안 나오고 여기는 동시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차이점이. 그래서 정답은 뭐 3번인데 이게 기출문제였거든요. 이게 정답은 3번. 자, 6번 가볼까요? 자, 을은 되어 있습니다. 을은 제3자의 가압류 등기가 되어 있는 갑소유 부동산을 갑으로부터 매수하였습니다. 그럼 갑이라는 사람이 부동산 있고 이걸 을이 매수자가 됐네요. 근데 이 친구가 뭐가 붙었나요? 가압류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매도자 갑은 이 소유권을 잔금칠할 때는 가압류 등기를 말소해 줘야 되겠죠. 이건 당연히. 그랬더니 뭐라고 되어 있냐면 틀린 것은 1번. 자, 거기 나왔네. 매매니까 갑의 소유권 이전 등기. 소유권 넘겨줘야죠. 매도인이니까. 가압류 등기 말소해야 되죠. 그럼 요것과 을의 대금 지급 요 둘 사이에 여기서 쭉 그셔가지고 요것과 요겁니다. 요 둘 사이는 동생관계가 있다 없다? 있는 거죠. 동생관계가. 그래서 을은 대금을 줘야 되고요. 갑은 요 가등기 말소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줘야 되겠죠. 이게 동생관계니까. 그래서 우리가 영어, 임무, 가세, 가압류가 보이면 무조건 뭘로 가라? 동상명권이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가자고요. 그냥 여기 보면 상계가 돼? 안 돼? 안 돼. 상계를 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동시이행 항변권은 첫 번째는 지체 책임을 진다 안 진다? 지체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럼 두 번째는 뭐라고 했어요? 상계가 된다 안 된다? 상계 금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소송을 제기하면 당연히 법정에서는 주장을 해야 돼. 항변해야 돼.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면 동시에 항변권을 항변해야 된다. 주장해야 된다. 이렇게 정리해 놓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도 나왔네. 뭐라고 했냐면 갑의 을에 대한 대금, 매매 대금 채권이 전부 명령에 의해서 압류 채권자 병에게 이전이 돼 버렸네. 그럼 을은 불안해요, 안 불안해요? 불안하단 말이야. 그럼 이 병에게 이전이 되면 을은 병의 대금 채권에 대해서 동상병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어. 자, 이게 뭐냐면 이걸 뭐라고 할까요? 이게 채무가 인수됐다. 채권 양도예요. 그 채무가 인수가 되거나 채권이 양도가 되거나 상속이 돼가지고 당사자가 변경됐다 하더라도 동일성이 있다는 거야. 동일성이. 그럼 동시가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온다 이런 말이거든요. 자, 그럼 한번 크게 그려볼게요. 이게 뭐냐면 지금 갑이 이거 좀 크게 그려야 되겠네. 자, 갑이라는 사람이 집이 있어. 을이라는 사람이 1억을 줄 게 있다고. 근데 이 갑에 누가 있어요? 요 갑의 채권자 병이라는 사람이 요 매매대금 채권을 얘가 법원으로부터 양도를 받은 거야. 갑 너가 받아라 하고 이 사람 채권자가 바뀐 거지 지금. 그때 얘가 병에 돈 달라, 돈 주세요. 그러면 을이라는 사람은 나 갑으로부터 집 못 받았다. 집 못 받았으니까 난 너에게 돈을 줄 수가 없어요. 하고 동상병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고 해야 돼요. 그래서 채권 양도, 채무 인수, 상속이 되더라도 동시 이행 항변권은 여전히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자, 4번에 3번이 잘못된 거고요. 갑과 을 간의 채무가 동시행 관계가 있다 하더라도 갑의 매매대금 채권은 그 지급 기일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돼요. 그래서 이거 엄청 중요하거든요. 제가 시험 이게 강의할 때마다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 하더라도 채권은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저당권을 행사하고 있다 하더라도 채권은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동시 이행 항변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채권은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이 세 군데밖에 시험에 나오지 않는다. 이 지문 자체가. 그래서 그렇게 외우라고 했었는데 이 동시항변권 이 자리에요. 유치권이 행사가 되더라도 또는 저당권이 행사가 되더라도 동시항변권이 행사되더라도 채권은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그렇게 정리해 놓으시면 돼요. 5번. 자, 을이 대금 채무를 선이행하기로 약정했네. 선이행 의무자는 원래 동시항변권이 없거든요. 근데 그 이행을 지체했다. 이행을 지체했다는 게 뭘까요? 질질 끌다가 질질 끌다가 갑의 채무가 이행기에 도래했다는 거야. 그럼 당연히 뭐가 돼? 동시항변권이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5번 옆에다가 질질 끌다가 변제기가 도래했어요. 그러면 동시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6번 문제는 좀 어려운데요. 어려워도 참 좋은 문제입니다. 6번 문제는 참 좋은 문제입니다. 언제든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꼭 좀 체크해서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정답은 3번이에요. 상당히 좋은 문제입니다. 자, 7번 동시항변권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동시이행항변권 배제. 그럼 이거네. 동시항변권은 강행규정인가요? 의무규정인가요? 이걸 봐야 되겠네. 유효네. 그럼 무슨 말이에요? 의무규정이에요. 그래서 계약법에서는 강행규정은 임대차에서만 나와요. 그럼 임대차가 오기 전까지 매매, 교환, 환매까지 다 의무규정이에요. 동시행항변권, 위험부담, 3자를 위한 계약 다 의무규정이에요. 그래서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자, 동시항변권 원형이 뭐예요? 원형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주장. 소송이 제기됐는데 동시항변권을 주장이 없습니다. 원형이 없으면 주장하지 않으면 법원은 그 인정 여부를 심리할 수가 없어요. 맞죠? 동시항변권 똑같은 거죠. 동시 이행 항변권이라든지 그 다음에 유치권이에요. 유치권 모두 당사자가 주장해야 돼요. 이걸 우리가 원용이라고 하거든요. 원용하지 않으면 법원에서는 재판의 근거로 삼지 못합니다. 자, 채무 이행 아까 나왔던 판례입니다. 손해배상으로 바뀌더라도 반드시 찾을 줄 알아야 됩니다. 동시행관계 있다. 이렇게. 자, 4번 일방의 이행 제공으로 수령지체. 이게 뭐냐면 제가 수업 시간에 이런 말을 해요. 한 번 제공을 했어요. 한 번 제공을 했거든요. 근데 그 사람 상대방이 수령지체에 빠졌어요. 수령지체에 빠진 상태에서 재차 청구가 재차입니다. 재차 청구가 들어가는데 계속 제공하지 않았다면 수령지체에 빠졌던 사람도 동시를 주장할 수 있냐고 물어봐요.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한 번 제공했고 수령지체에 빠졌다. 근데 재차입니다. 이거 재차 청구를 했는데 재차 청구할 때에 계속 제공하지 않았다면 수령지체에 빠졌던 사람도 동시를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말입니다. 이 판례도 상당히 중요한 판례인데 요건 X가 됐네요. 그래서 동시행 항변권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판례가 요 3번하고 4번이에요. 이 두 개 판례가 엄청나게 중요한 판례입니다. 이 두 가지가. 자, 그 다음에 구분 소유적 공유라고 돼 있네. 우리가 했었죠. 영어, 그 다음에 임무, 그 다음에 세, 그 다음에 수, 종, 전, 담, 해, 그 다음에 구청.
구청할 때의 이 구자입니다. 구분소유적 공유. 구분소유적 공유는 동생관계가 당연히 있습니다. 그래서 영수증, 어음수표, 임대차 종료, 무효 취소, 가압류, 부가가치세, 수급인, 종신정기금, 전세권 종료, 담보책임, 해제, 구분소유적 공유, 청산금, 애들은 모두 동생관계가 있는 애들입니다. 그래서 구분소유적 구자, 동생관계가 있는데 엄청 잘 나옵니다. 동생관계에서는 아주 중요한 잘 나온 지문이죠. 자, 8번 가볼게요. 자, 임대인 갑은 임차인 을에게 임대차 기간 만료와 동시에 임대주택의 명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기간이 끝났나 보죠. 틀린 것은 1번. 갑이 임대인이죠. 갑이 임대인입니다. 보증금 채무를 이행 제공하지 않는 한 을은 주택의 명도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동시이행 관계죠. 동시이행 관계니까 당신 보증금 줄 때까지 나 돈 못 줘요. 지 못 줘요. 그런 거죠. 뭐 똑같이. 을이 동시이행 항변권에 기하여 주택을 사용수익하고 있네. 사용수익하고 있다면 당연히 뭡니까? 갑은 을을 불법점유, 불법점유는 아니죠. 보증금을 안 주니까 사용수익하고 있는데 이걸 불법점이라고 할 수는 없죠. 그래서 불법점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물을 수는 없어요. 다만 뭐는 주라. 사용수익하니까 사용수익하고 있다는 건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이 생긴 거잖아요. 이건 달라고 할 수 있지. 손해배상이 아니고 월세 주세요, 사용료 주세요 할 수 있네요. 여기 나왔네. 괜히 썼네. 여기다가 사용수익 했죠. 그럼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이 있을 거 아니야. 그게 부당이득이란 말이야. 이런 것들은 차임을 갑에게 반환해 주어야 됩니다. 손해배상은 아니에요. 손해배상은 주지 않죠. 자, 4번에 갑이 보증금 채무를 이행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을이 주택을 명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갑은 그 이후 보증금 채무 이행 제공 없이 명도 청구를 하더라도 동시 이행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게 잘 봐보세요. 이게 아까 뭐였냐면 이게 한 번 제공을 했어. 한 번 제공을 했는데 수령지체에 빠졌죠. 근데 계속 제공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 그럼 동시를 주장할 수 있냐고 물어보는 거야. 있다. 갑이 보증금 채무를 이행 제공했어. 한 번 했다고. 근데 을이 주택을 명도하지 않았어. 수령지체에 빠졌죠? 근데 갑이 그 이후에 보증금 채무를 제공할 수 없이 계속 제공하지 않으면서 명도 청구가 들어간 거야. 이때 을은 수령지체에 빠졌던 을은 그럼 너는 왜 이행 안 하니? 나도 못 주겠다 하고 동시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아우 진짜 깔끔해요. 정말 좋은 지문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게. 5번 을이 갑에게 변제에 도래한 대여금 채무 상계 안 되는데 그냥 보이네. 상계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동시 이행 항변권이 붙어 있는 것은 상계 처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는데 8번은 참 좋은 문제인데 여기까지 나오면 좀 어렵겠네요. 문제가. 그래도 한번 풀어둘 만한 문제입니다. 3자를 위한 계약 틀린 거. 문제가 많네요. 제 3자는 수익의 의사표시를 누구한테 해야 되죠? 이거 갑, 을, 그 다음에 병. 요약자, 낙약자, 수익자. 누구한테 해야 돼요? 낙약자에게 해야 되죠. 그래서 여기는 요약자에게 하는 게 아니라 낙약자에게 해야 됩니다. 낙약자에게 해야 된다. 수익의 의사표시는 형성권입니다. 형성권이고요. 성립 요건은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자기 권리 발생 요건이에요. 자기 권리 발생 요건이다. 자기 권리를 발생시키는 요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기 권리 발생 요건이 됩니다. 3번 낙약자는 요약자와의 계약에서 발생한 항변. 낙약자는 요약자와의 계약에서 발생한 항변. 이게 뭐죠? 기본계약이잖아. 이게 보상관계. 보상관계에서 발생한 항변권을 가지고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예를 들면 동시 이행, 항변권 같은 걸 주장할 수가 있거든요. 자, 수익의 의사를 표시한 제3자의 권리가 발생이 된 거죠. 그러면 낙약자의 채무 불이행이 있었네. 낙약자가 채무를 이행 안 했네? 그러면 수익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안 되죠. 그렇죠? 할 수 없다 했으니까 맞는 거죠. 자, 여기서 조심할 거. 낙약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계약 해제권은 누가 행사해요? 해제권은 여기서는 요약자가. 그다음에 원상회복은 누가 해야 돼? 요약자와 낙약자가. 그다음에 손해배상은 누가 해요? 수익자가 하죠. 여기서는 이렇게. 그래서 손해배상은 수익자가 할 수 있지만 해제권과 원상회복은 수익자가 들어가고, 수익자가 들어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되고 안 된다고요. 이건요. 그걸 말하는 거죠. 해지할 수는 없습니다. 자, 5번 수익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제3자의 권리가 생긴 후에는 중요합니다. 요약자, 낙약자는 합의가 중요해요. 합의로 그 권리를 소멸시키거나 변경시킬 수 없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나 뭐는 된다? 법정 사유. 법정 사유라면 일종의 취소나 취소 사유가 발생이 됐거나 채무불이행의 해제 사유, 해제 사유 같은 게 발생이 되면 이건 돼야 안 돼요? 이건 가능합니다. 이건 가능하다고. 취소나 해제, 채무불이행은 법으로 정한 사유이기 때문에 가능해요. 이건 대려 이 사유는 수익자의 동의 받아야 안 받아요? 수익자의 동의가 없어도 가능합니다. 이건 상당히 중요하죠. 이런 것들은. 그래서 9번은 1번이 정답이 됐어요. 이렇게. 9번은 1번 정답. 1번. 자, 10번에 갑이 자기 소유 주택을 10번까지 냈나 봐요. 제가 이걸. 갑은 자기 소유 주택을 을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대금은 을이 병에게 지급하기로 했네. 갑, 을, 그 다음에 수익자, 병 됐네요. 요약자, 낙약자, 수익자 보이신가요? 자, 이렇게 됐습니다. 틀린 것은 낙약자 을은 수익자 병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대금 지급 여부 확답을 최고할 수 있죠. 물어볼 수 있잖아. 너 돈 받을 거야 말 거야? 근데 수익자가 그 기간 내 확답을 받지 못했어요. 그럼 수익자 병이 대금 수령을 거절한 걸로 본다. 맞죠? 이걸 거절한 걸로 본다. 여기를 추인한 걸로 본다. 그러면 X, 거절한 걸로 본다. 자, 두 번째, 을이 병에게 대금을 지급한 후에 계약이 무효가 돼 버렸습니다. 계약이 무효가 됐네. 계약이 무효가 됐다는 것은 보상관계가 무효가 된 거잖아요. 그럼 영향을 받아 안 받아? 당연히 영향을 받지. 그럼 보상관계가 무효가 됐으니까 이젠 돌려줄 건 돌려주고 받을 건 받아야 되겠죠. 이걸 일종의 원상회복이라고 할까? 그럼 원상회복을 시킬 때 누구한테 청구해야 돼요? 갑하고 을 사이의 문제인 거지. 여기다 수익자 누구에게, 병에게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단 말이야. 수익자는 원상회복의 당사자가 될 수 없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됩니다. 이 지문 좋은데요. 문제 좋은 문제입니다. 상당히 좋은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계약이 을의 기망으로, 기망이 뭐예요? 사기. 사기네. 그럼 보상관계가 사기당한 거잖아. 그럼 병은 이를 이유로 계약을 지 마음대로 취소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누가 취소해야 돼요? 갑이나 또는 을이 당사자가 하는 거지 수익자가 취소나 해제를 할 수는 없죠. 이건요. 할 수 없다. 수익자 병이 을에게 대금 수령의 의사를 표시한 후에 갑과 을이 계약을 합의 해제했네. 그럼 수령의 의사를 표시했다는 것은 3자의 권리가 발생이 된 거죠. 발생이 된 다음에 이거 자기 마음대로 해제하면 되나? 합의 해제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이건 효력이 병에게는 없다 이 말이에요. 다만 이게 아까 뭐라고 했어요?
삼자의 권리가 발생한 후에 당사자는 합의로 계약 내용을 변경하거나 소멸시킬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과 같은 거지. 이 말과. 다만 취소 사유나 채무불이행은 상관없습니다. 그건. 자, 마지막 병이 을에게 대금 수령의 의사를 표시했어요. 돈 받겠습니다 했죠. 그럼 삼자의 권리가 발생이 된 거죠. 을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걸 뭐라고 부르죠? 채무불이행. 채무 불이행이 됐습니다. 그렇죠? 그럼 병은 을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OX? O. 손해배상은 되죠. 근데 뭐는 안 된다? 취소권, 해제권, 원상회복. 요건 안 되지. 요건 계약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병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수익자에게는 요거 손해배상은 되지만 취소, 해제, 원상은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여기까지 제가 10문제를 드렸나 봐요. 그래서 이 3자를 위한 계약인데 상당히 문제 좋은 문제입니다. 10번이 아주 깐깐한 문제지만 좋은 문제이기 때문에 꼭 체크해 가지고 여러 번 반복하는 게 좋습니다. 좀 시간이 많이 길어졌네요. 자, 여기까지 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